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죠. 금요일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이야기 먼저 저희 해볼 건데요, 본부장이. 2,800이라는 숫자를 지키기가 이렇게나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 어떤 포인트를 이 오후장 봐야 되는지 분위기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2,800이 된 게 하루밖에 없었어요. 하루였는데 왠지 거기서 머물러 줄 것만 네. 같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러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안착이 돼야 되는데 한 번에 안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간밤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많이 급락을 했죠. 전일 1.8% 오른 것을 다 토해내는 걸 더 넘어서 2.7%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핵심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엔비디아 흔들리니까 이제 마이크론, 암 이런 회사들도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면 말이죠. 미국장이 이렇게 빠진 것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적으로 이슈가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단순하게도 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 단기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굳이 얘기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기관들 특히나 이제 뭐 인덱스 펀드 같이 이제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 ETF 이런 쪽이 제대로 못 채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려면은 주가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데 그런 뉴스가 벌어지면서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오늘 장에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이것을 펀더멘털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본다면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그 빌미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통 그렇게 빠지면은 그 같은 부류인 AMD 또는 같은 계열 밑에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주식들이 같이 가는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슈퍼마이크로는 움직이지 않았고 AMD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좋은 얘기로서 4% 이상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가지고 이제 어떤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한번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으면은 또 바로 또 올라가지 않고 좀 기간적으로 좀 이렇게 눈치 보는 장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며칠일 수도 있고 한두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신경이 쓰인다는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 관련되는 또 소부장이 빠지다 보니까 장에 힘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좀 엊그저께 올라와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음 주 빅 이벤트가 몇 개 있죠? 대통령끼리 미국 대통령 연설하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 PC 발표되고 이런 걸 앞두고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좀 평범하게 갈 뻔했는데 이런 게 조정이 먼저 오다 보니까 장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여지가 있는 보이고요. 결론은 펀더멘털 핵심은 아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한번 반락한 것이 조금 더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그래서 시장을 떠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거죠.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인 측면만 딱 놓고 본다면 동시 미국의 만기일 하루 전날이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오늘 밤을 그러면 네네. 포인트로도 둘 수가 있을까요? 어저께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사물리한도 물론 있겠죠. 네. 있겠는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관련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일어나면 어저께 말고 오늘 일어나면 되잖아요. 하루 전에 미리 일어날 건 없지만은 주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급등에 따른 물량 소화라고 꼭 동시 만기를 앞두고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플레이가 세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오늘 단순하게 국내 반도체 역시 파란불 굵게 나온다. 오늘 반등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매수라는 이 짧은 논리보다는 살짝은 기간 조정이 살짝 있을 수 있음을 염두는 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장 자체가 오늘도 가져온 게 그건데 네. 그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85,000원 정도 가고 하이닉스가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 242,000원 오늘 다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둘 다 동시에 다 가야지 2,850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00에 도달한 건 좋습니다만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각도는 이제 가파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은 그런 형국에 들어간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선까지 간 다음은 우리가 지수가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장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니까 그렇죠. 다른 쪽은 못 올라왔던 쪽에 소외주가 가더라도 주도주 성격의 반도체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크론 실적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나오고 그 다음 주에 2주 뒤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다시 힘을 빨리 받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일단 절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의 두려움이 우리는 좀 아쉽습니다. 미국에 있는 IA 반도체가 많이 갔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많이 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희망이 이거예요. 혹시 삼성전자가 10만 원 간다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혹시 30만 원을 간다면,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한 20만 원을 뚫는다면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게 또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선제 조건이 다 네. 본부장님 동일한가요? 일단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 먼저 공통적인 두 풀어볼게요. 가지인데요. 네. 크게 두 가지인데 엔비디아 주가. 두 번째는 AI 온디바이스 AI 제품의 침투율. 두 가지입니다. 네. 엔비디아 가격이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제 그 추론이니까 그 시간이 허용하면 많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송이니까 그건 생략하고 $180 액면 분할자로 $1,800가 엔비디아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되더라도 또는 그거 되면서 두 번째 조건은 그러니까 AI PC, AI 폰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인데 향후 빠르면 좋죠. 근데 시간적으로 한 1년 내로 AI PC가 전체 PC의 3분의 1, 30%, 폰은 30% 이상 침투가 되면서 네. 거기에 들어간 메모리가 각각 50%, 30% 기존에 있는 메모리 사이즈보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면 이게 엔비디아 $180하고 버금가는 임팩트가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이게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살짝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이거 없네요.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하니까 무슨 뜬구름 잡느냐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예. 그게 함의하는 바를 봐야 돼요.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걸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런 계산을 안 하시죠. 이게 어려워요, 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80도가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침투율이 30%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 근데 미래 가치를 많이 땡겨서 주가는 반영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엔비디아의 $180, $200 불렀으니까 $180 가능성이 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제품의 침투율은 지금 나와 있는 가이던스가 보통 20%에서 25%예요. 그보다 더 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BM이 많이 대단하잖아요. HBM이 많이 되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캐파를 늘릴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돼요. 적당히. 그 적당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 4분기의 캐파는 이미 거의 90% 결정됐어요. 올해 4, 4분기 대비했을 때 내년 4, 4분기, 그러니까 YOY죠. 캐파가 삼성 하이닉스 앞에서 50% 이상이면 공급 초과 얘기가 된다는 게 아니고 공급 초과가 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빨리 안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죠. 크거는 엔비디아 가격, 두 번째는 AI 폰 디바이스 침투율, 세 번째는 삼성 하이닉스가 오버하지 않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반도체 업황 측면일 거고요. 매크로 측면도 그럼 역시 매크로는 중요하죠. 모든 주식이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중간에 한다.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횟수는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올해 한 번 정도 하고 내년까지 한 4-5번 하면은 노 프로블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정도면? 전쟁 안 일어나면 되죠. 근데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약간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아까 뭐 몇 가지 조건이 다 외부적인 거잖아요. 네. 하이닉스 30만 원 될 수 있는 조건은 자체적으로는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 내년도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이번 분기 5조 이상 나오고요. 내년도 40조 이상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 하이닉스 30만 원 같은데 라는 생각이요. 네, 앞에 거 전제하고 네. 이번 분기 5조 나오고 내년도 40조 이상의 콜이 한 두 군데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아직 낮거든요. 네. 그것이 올라가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제는 삼성이 들어오더라도 마켓시어 1등을 HBM에서 유지한다.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삼성 하이닉스 30만 원은 아까 말한 거 포함해서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러면 30만 원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영업이익 5조 원 이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낸드 쪽에서의 흑전도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낸드도 마진 한 15% 이상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10만 삼성전자의 경우엔 영업이익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만 전자가 되려면은 네. 하시는 이게 되면은 이 컨비네이션이 잘 되면 10만이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보시러 왔는데 네. 이번 분기 한 8조에서 8조 5천원, 8조 5천원 이상이 좋게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 80조. 80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40조니까 80조. 80조 이상 부른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외국계에서 96조. 국내 하우스 가장 큰 데가 가장 높게 부른 70몇 조. 그래서 80조 정도가 되거나
이건 5입니다. 그건 실적은 그렇게 빨리 안 되더라도 HBM에서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를 제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부각되면은 실적은 60몇 주밖에 안 나와도 HBM에 대한 지위가 높아지면 주가는 1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삼성전자와 30만 하이닉스가 같이 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그거가 될 가능성은 어쨌든 간에 40조, 80조가 둘 다 나오면 되죠. 아, 실적으로 일단. 그리고 마켓 슈어는 한 55대 45로 나오면 베스트죠. 그러면 소부장단의 아이디어도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있죠. 거는 네. 뭐 HBM도 가져갈 수 있고 레거시 쪽에서의 드라이브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네. 베스트 시나리오겠네요. 이게 베스트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아마 10만 원 훨씬 넘고 11만 원 갈 수 있고 하이닉스는 30만 원 중반 갈 텐데 이게 만약에 40조, 80조가 아니고 30조, 70조 이하 나오면서 마켓을 치고 받고 하고 만약에 매크로 짜는 모르지만은 커패시티도 좀 오버해서 한다. 그렇게 나오면은 주가는 지금에서 업사이드가 뭐 단자리다 한 10% 이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시장 전체적으로 크지 않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2,900은 쉽지 않다는 거고 2,800 안착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한번 설명 받고 싶어요. 네. 한미반도체가 어찌됐든 시장 전문가들이 이게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점수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흔들린다면 변수가 크게 네. 일어나는 건가요? 그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없다. 삼성전자의 공급하느냐 안다는 것이 공급을 못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능력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급하면 그건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지금 40배, 45배인데 부담을 뚫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공급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냥 그거 아니고도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증가되는 걸 고스란히 받는다는 게 실적이나 공시로 확인되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애널리스트가 예측하는 것 중에서 높은 쪽 예측이 낮은 쪽이 한 50%, 높은 쪽이 한 70% 성장을 하거든요. YOY로 50%, 70% 성장하면 지금 밸류에이션 45배가 시간이 가면 결국 한번 뚫을 수 있을 겁니다. 45배가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경쟁력이 숫자로 나온다, 50%, 70% 성장한다 하면은 마이크론이 붙는다 하면은 그러면 20만 원대 가면 한 50배 되는 거거든요, PE가.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척볼 수 있는데 이게 26만 원, 30만 원 갈 수 있냐? 삼성 하이닉스는 업사이드가 그게 엄청 뚫렸다고 지금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 궁금한데요. 삼성전자의 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악연이 좀 있다 보니까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네. 이거 기대감이 네.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은 궁금하네요. 세 쪽에 가장 시간적으로 주목하시고 계신 기업이 있다면요? 셋 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셋 다 될 수도 있고 양비론적이긴 한데 일단 굳이만 조건 하나면 엔비디아가 180만 원 간다. 180만 원, 180달러 달러를? 가고 매크로 흔들지 않으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먼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동시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엔비디아에 따른 계속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봐야 될지, 그리고 저희 주도 섹터 공략하고 네. 있잖아요. 반도체가 계속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라는 대전제는 가지고 가도 될지요? 네네. 반도체는 한 30, 40% 갖고 가는 게 맞는데요. 또는 40% 넘게 가는 게 좋은데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 10% 이상 빠져서 그것이 한 달 정도 이상 되거나 아니면 10% 정도 빠져서 기간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0% 빠진다. 그러면 조정입니다. 그건 장 조정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아마 비중을 반 이하, 지금 갖고 있는 홀딩의 반 이하로 줄이시고 뭐 화장품 또는 뭐 조선주, 뭐 은행주 이런 쪽으로 약간 디펜시브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오늘 그거 빠진 것만 가지고 결단 내리기는 조금 다소 이르다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결국은 다음 주 금요일날 마이크론 실적까지 보고 또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추간 충분히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 이 시간 꾸려봤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